회사가 망했다.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. 뭐 이런 처지에 내몰렸을 때 우리는 누군가와 의논하거나 이 조언을 들을 일이 되게 흔하지 않습니다. 이제 최근에 모 기업이 기업 회생에 들어갔습니다.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제 친구 녀석이 우연찮게 이제 저와 이제 연락이 돼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. 한 30분 가량 통화를 했는데요. 그 녀석이 이제 딱 저에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. 자기가 오늘 하루 동안 30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유일하게 너만 나에게 조언을 해주더라.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, 너 어떻게 할 거냐, 너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거야 라고 자꾸 묻기만 하는데 유일하게 저만 앞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,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으니 너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낫지 않겠나,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저와 얘기 나누면서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정할지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대략은 좀 그려놨다고 하더라고요. 뭐 제가 잘나서 그 친구에게 조언을 해줄 만큼 아주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창피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먼저 그런 힘겹고 어려운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과정을 겪고 또 어떤 결과를 부르는지 어느 정도는 제가 100%는 아니겠지만 비슷하게 추정이 가능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던 거죠. 그리고 이제 그 친구 녀석에게도 얘기했습니다. 노선을 정해라. 끝까지 버틸 거냐, 아니면 회사에서 제일 좋은 조건으로 제시했을 때 그 조건을 빨리 수락하고 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옮기는 걸 고려할지를 말이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어설프게 회사랑 이렇게 각도 좀 세워보고 버틸려고 했다가 나중에 자기 풀에 꺾여가지고 이제 나와야 되면 그거만큼 서러운 게 없는 거죠.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 여성들이 출산을 하잖아요. 출산할 때 유도분만 해가지고 이렇게 자연분만 하냐 아니면 제왕절개 하냐가 있는 겁니다. 제왕절개는 배를 가르는 거고 대신에 이제 제왕절개하고 나면 입원은 좀 길게 해야 되는 거고 회복이 좀 오래 걸리는 거고, 자연분만은요 정말 힘들지만 출산하고 나면 몸의 회복이 좀 더 빠른 거죠. 근데 이제 이 자연분만 하겠다고 참고 하다가 나중에 최종 막판에 마지막 통증을 못 버텨서 그때 제왕절개 하면 뭡니까 이거? 결과는 제왕절개잖아요. 힘든 거 다 겪고 배까지 가르는 제왕절개까지 하면 몸의 회복은 회복대로 더디고 자연분만 못해서 억울하기도 하고 되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?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얻는 건 좀 덜한 그런 상황인 거죠. 제가 비유가 좀 맞는지 틀린지 좀 애매할 수는 있긴 한데 제가 당장 드는 비유가 그밖에 없어서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, 결국에는 매를 빨리 맞고 그냥 그 매를 맞더라도 끝까지 버텨서 끝까지 남아서 자리 안 비킬 건지, 아니면 비키라고 자리를 비켜라고 얘기하면 빨리 비켜서 그냥 다른 자리로 그냥 쉽진 않겠지만 찾아가는 게 나을지를 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가 그 친구한테 하고 싶은 얘기였던 겁니다. 그리고 만약에 버티겠다라고 각오하면 그 버틸 때 일어나는 일들, 과정들, 이러한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얘기해 줬던 겁니다. 참 누군가에게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고 되게 서러운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알죠. 그러한 일들을 겪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괴감도 많이 들고 멘탈도 많이 나가고, 왜냐?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, 내가 회사에 쓸모가 없나,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. 근데 현실은요 되게 냉혹하고 무자비한 거고, 또 살아가야 되고, 또 가족들을 책임지는 생계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이 가장의 무게다, 뭐 이런 것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. 제가 말하는 가장은 무조건 남자만이 가장은 아니죠. 실질적인 그 가정의 이 생활을 책임지는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그가 가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. 어떤 이들은 버는 돈이 넉넉지 못해서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그 가장의 역할을 이 남편과 아내가 반반씩 또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, 결국은 제가 말하는 그 가장은 이 남자를 얘기하고 외벌이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, 이 본질은 이 가정의 생활을 책임지는,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되게 힘겨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들은 앞으로 더 심하게 벌어진다라는 거고, 우리가 살아가면서
내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고민스럽고 되게 막막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조금만 이 조언을 해주면 되게 힘이 많이 나는데 참 그런 말을 듣는 것도 쉽지 않죠. 그리고 어느 누구든 간에요, 버티고 견디고 참으면 좀 나아진다, 괜찮아진다, 이런 얘기들을 어른들이 많이 하잖아요. 근데 그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더라고. 우리가 이 뭔가를 이렇게 하나를 넣는데 금방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금방 이루어지는 거 잘 없다라는 거. 정말 악착 같고 정말 지겹고 정말 버티고 또 버티는 게 쉽지 않지만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리고 원하는 때가 올 때까지, 나의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. 그런 의미에서 회사로부터 내 자리가 내몰리고 나가줬으면 좋겠다, 나가라, 너는 더 이상 회사가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다, 회사가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가는 게 맞다, 회사에 불편함을 끼치지 말고 왜 나를 불편하게 만드냐, 너는 나가야 되는 사람이다, 이렇게 계속 압박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의 그 불편함이 큰지, 나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큰지, 이러한 것들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냉정하게 판단하고 오직 나를 중심에 두고 내 가족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. 모멸감에 이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난다고 울컥해서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결정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정말 이제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, 현실이 참 막막하다, 많이 어렵다라는 걸 요즘 와서 부쩍 느낍니다. 더 이제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는 게 사실이죠. 저라고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겠냐고요. 두려움과 걱정이 무지하게 많습니다. 그리고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계속 쌓이고 또 쌓인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견뎌내고 버텨내고 참아내야 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. 왜냐? 저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. 지금 이 자리에서 머무른 거, 오늘 내게 허락되는 것들, 그걸 오롯이 무던히 성실하게 잘 헤쳐나가겠다라는 거, 그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. 그리고 그 친구에게도 그런 마음을 최대한 전하려고 했었습니다. 저 또한 이제 지나왔고 그 친구는 이제 겪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죠.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, 우리가 겪는 현실들, 여러 가지의 것들을 잘 고려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참 수월하고 만만한 것들이 없더라는 걸 요즘 와서 더욱 더 느낍니다.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무수히 많은 이 생활인들, 20대든 70대든 중간 세대든 간에 다들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걸 잘 극복하고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